만점왕 여행사 특급 가이드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다고요? 선생님도 잠을 못 잤어요, 아주.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나요? 오늘은요, 신라, 말기 통일 신라와 그리고 발해로 떠나볼 건데 궁금하죠 또. 신라가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또 발해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한번 어서 출발해 볼까요? 자, 오늘 역사여행 어디로 가볼까요? 자, 오늘은 삼국시대인 말과 발해로 떠나볼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삼국의 전쟁,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내용 꼭 잊지 않으셔야 해요. 자, 그러면 가방에 꼭꼭 챙겨야 할 거 무엇이 있나요? 삼국의 교류 활동 정도는 우리가 가방에 챙겨 오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출발하기 전에 배경 지식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자, 오늘은 무엇일까요? 짠! 아,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네, 지도입니다. 여전히 지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던 지도와는 다르죠. 저번에 배웠던 지도와 다릅니다. 고구려 자리에 지금 발해가 세워져 있고 신라, 백제 어디 갔죠? 저번에 배웠던 지도에서 오늘 이 지도로 변화한 비밀! 우리 한번 궁금증 날려버리러 출발해 봅시다. 그럼 우리 삼국통일 시기로 가볼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삼국통일 시기의 이 상황들, 과연 이 상황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6세기 지도죠. 기억나십니다, 여러분? 6세기 지도를 보니까 고구려 한번 주목해 볼게요. 고구려는 아무래도 북쪽에 있고 또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죠. 또 만주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접경한 지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과 맞서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가요, 고구려를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죠. 자, 이 부분 잘 기억을 해두실게요. 이 부분과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수나라를 막아낸 장소, 그리고 당나라를 막아낸 장소인데요. 이 고구려는 수와당의 공격을 막으면서 한반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아주 든든하게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아주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은요, 을지문덕 장군이 고구려군을 이끌고 수군대를 아주 격파해버리는 곳이죠. 자, 이 살수대첩 후에 수나라는 국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멸망까지 하게 됩니다. 수나라를 이어서 중국에는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당나라도 고구려를 못살게 굴어요. 그러다가 그 요동지방 기억나시죠? 요동지방에 안시성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시성의 성주와 안시성의 백성들이 당군대를 물리치죠. 어때요? 굉장히 고구려는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는 이와 같이 산성을 쌓아서 많은 수와 당의 공격을 물러쳤는데요. 우리 고구려의 산성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것은 고구려의 비사성이에요. 안시성과 같은 고구려의 산성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과 전쟁을 할 때 적국의 침략을 막는 역할을 하였죠. 고구려는 이렇게 수당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계속적인 공격으로 힘이 쇠하고 있었고요. 신라의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여기 비사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신라 영토가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때 즉위한 여왕,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선덕여왕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선덕여왕은 대대적인 불교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때 분황사를 짓고 황룡사 9층 목탑도 세웠어요. 자, 여러분, 황룡사 9층 목탑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높이가 80m 정도였다고 해요. 아파트 한 26층 정도 높이가 될 거예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선덕여왕은 그뿐만이 아니라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냅니다. 자, 고구려로 간 김춘추는 신라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너희 나라와 손을 잡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구려는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춘추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나요? 이제 당나라로 건너가게 되죠. 당나라에게 신라는 요청을 합니다.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와 힘을 합치자. 당나라 어떻게 했을까요? 당나라는 그 제안에 승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와 당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이 신라와 당의 연합은 신라도 당나라도 자기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신라의 입장에서는 백제의 공격을 좀 막아보고 백제를 공격하고 또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보고자 하는 의의가 있었고요. 또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당나라 고구려에게 아주 호되게 당했죠? 그렇죠? 고구려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신라와 당은 연합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삼국 통일 시기 여러 나라의 관계에 대한 여행 지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수 대첩은 을지문덕이 수군대를 물리친 전쟁입니다. 선덕 여왕은 신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불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구려에게 도움을 거절당한 신라는 당과 연합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신라는 과연 어떻게 삼국 통일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나누어져 있던 나라가 합쳐지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도 그 전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쟁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 어디예요? 백제입니다.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백제는 막아낸다는 거죠.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황산 싸움입니다.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군과 화랑들을 앞세운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만나서 싸우게 되는데요. 사실 이 계백 장군은 그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자기의 가족들의 목을 다 베고 나와요. 이곳에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각오로 싸우게 되는데 화랑들의 활약으로 결국 백제군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계백 장군도 여기서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백제는 사비섬을 빼앗기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제는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어디가 남았어요? 고구려 남았잖아요.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고구려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수당을 막아낸 나라단 말입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고구려는 방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 배웠지만 수당의 여러 차례 공격으로 이미 힘이 좀 쇠해 있었고 이때 또 결정적인 사건, 고구려를 이끌던 지도자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고구려 내부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요. 권력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또 신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멸망을 하게 되었네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지금 선생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원래 백제, 고구려에 살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 백성 유민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잃은 백성을 유민이라고 해요. 백제 유민들과 고구려의 유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이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삼국 통일의 기반이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신라가 이제 통일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당나라가 생각을 해요. 백제도 지금 없고 고구려도 없네. 이제 신라만 없으면 이 땅은 우리 차지네.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래서 신라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날 도와줄 사람 누구 있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백제 유민, 고구려 유민 있잖아요. 이들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당과 신라, 백제, 고구려 유민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싸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매소성 보이시나요? 네. 매소성에서 신라 군대가 당 군대를 아주 격파해 버리죠. 그 후에 기벌포 바닷가예요. 기벌포에서 또 신라 군대가 당 군대를 격파하면서 결국에는 신라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국 통일은요, 의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삼국통일의 의, 가치는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켰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가치를 가지지만 분명히 한계점도 있죠. 뭐예요? 혼자 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랑 했어요? 당나라랑 연합을 해서 이루었다는 점. 그리고 대동강 북쪽에 원래 있었던 고구려 땅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동강 남쪽에 한정된 삼국 통일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면은 대동강 북쪽, 이 잃어버린 고구려 땅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 대동강 북쪽에 잃어버린 고구려 땅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누가 차지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도를 보실게요. 북쪽 땅을 처음에는 당나라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나라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해서 원래 살고 있던 누구? 고구려의 유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버려요. 자, 여기서 살지 마. 이제 우리가 할 거야.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이주된 고구려 유민들을 누가? 고구려 장수인 대조영이, 그죠? 고구려 장수예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옛 고구려 땅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 고구려 땅으로 가면서 이 천문령에서 당나라랑 한번 싸워요. 당나라랑 싸워서 승리하죠. 그래서 쭉쭉 어디로 갑니까? 동모산으로 가서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구려 장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고구려 옛 땅에 발해를 건국했다. 고구려와 발해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자, 우리 유물을 통해서 한번 선생님 힌트를 주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의 온돌과 발해의 온돌입니다. 보세요. 굉장히 비슷하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발해는 누구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증거도 한번 살펴볼게요. 발해의 사신이 한 말이에요. 발해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습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발해왕이 보낸 국서에 발해왕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고려의 왕, 그러니까 고구려의 국왕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발해인들 스스로 자기들은 누구를 계승했어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발해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자,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한 발해입니다. 발해의 유물들을 보면 고구려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토기 뿐만 아니라 또 기와 고구려의 다양한 미적 감각이 잘 나타나 있죠. 발해는 고구려의 옛 영토에서 고구려를 잘 계승했던 나라 같죠. 이번에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건국에 대한 지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 제일 먼저 멸망한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했지요. 고구려 유민과 함께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와 발해는 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신라와 발해는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우선 신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문무왕은요, 여러 백제 유민들, 고구려 유민들을 함께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요. 우리 모두 하나의 신라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거든요. 자, 그 다음 신문왕은요,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면서 통일 신라의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문왕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보고 가실게요. 신문왕은 즉위한 후 아버지 문무대왕을 위해 동해에 가문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문사를 세운 다음해 5월이었습니다. 전하, 전하, 동해 가운데에 작은 산이 물결을 따라 가문산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산이 오고 있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서 알아보고 오너라. 전하, 점을 쳐본 결과 돌아가신 문무왕과 김유신 두 성인께서 귀한 선물을 주시려는 거라 하옵니다. 귀한 선물? 신문왕은 기뻐하며 동해를 찾았는데요. 물결을 따라온 산은 마치 거북이 머리 모양 같았고 그 위에는 한 줄기의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 낮에는 저 대나무가 둘이었는데 밤에는 하나가 되다니. 그때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고일이나 계속되던 폭우가 잠잠해지자 신문왕은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용이 나타나 말하길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전하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신문왕은 용의 말대로 하였고 실제로 나라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이 피리를 불면 모든 것이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리를 만파식적이라 불렀습니다. 신라의 만파식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통일된 신라가 발전하고 번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발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발해가 옛 고구려 땅을 딱 차지하고 발전을 하니까요. 신라와 당이 발해를 견제하게 됩니다. 이 나라 뭐야? 이 나라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발해는 당을 공격해버리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요? 일본과 아주 친하게 지내요. 사신도 교류를 하면서요. 자, 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땅답게 옛 고구려가 있던 땅, 말갈족이 사는 이 북동쪽 땅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러한 발전을 보고 당나라에서는 우와, 저 동쪽 바다에 아주 번성한 나라가 있다. 완전 해동성국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발해와 신라는 발전을 하면서 주변국과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교류 활동을 했는지 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입니다. 신라는 특히 당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죠. 당나라에서 비단, 서적을 수입하고, 그죠? 사신, 유학생, 승려도 왕래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여기서 장보고가 나오죠. 여러분, 장보고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장보고는요, 신라인이 당나라 해적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리는 것을 보고 뭘 설치해요? 청해진이라는 걸 설치해서 해적을 무찌르고 해상 무역류를 보호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뿐만 아니라 여기 일본 그리고 서역과도 교류를 하는데요. 서역이 어디예요? 또 궁금하시죠? 서역은 중국 서쪽의 나라입니다. 한번 석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경주 원성왕릉의 석상인데요. 눈도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눈썹도 굉장히 짙고 코도 굉장히 크고 머리에 뭐 이렇게 뭐 둘러썼어요, 그죠? 이 모습을 통해서 서역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는 신라가 멀리 서역과도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발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해동성국 발해도 교역로가 발달해서 신라, 당, 거란, 일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나라들과도 교류를 하게 됩니다. 신라와는 처음엔 적대 관계였다가 점점 협력 관계를 맺었고요. 당과는 사신도 교류하고 또 유학도 또 보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일본 어때요? 일본에 특산품을 수출하며 사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라도 그리고 발해도 주변국들과 교류하며 발전했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행지도 완성해 볼까요? 이번에는 신라와 발해의 발전에 대한 지도입니다. 문무왕은 하나 된 신라를 만들기 위해 백제 고구려 유민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나라는 발해를 바다 동쪽에 있는 번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발해는 다른 나라와 왕래할 수 있는 교역로가 발달하여 많은 나라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자, 재미있는 문제 통해서 궁금증 확 해결해 봅시다. 자, 44쪽에 1번. 고구려 어디요? 수당의 관계에 대한 바른 설명을 짝짓는 문제입니다. 기억. 당은 수차례 고구려를 침략했다. 그죠? 그러다가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했잖아요.
고구려는 수당과 연합을 이루었다? 그렇지 않아요. 싸웠잖아요. 고구려는 수와 당을 모두 멸망시켰다. 그렇진 않아요. 살수대첩으로 수는 멸망을 시켰는데 당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안시성 싸움에서 성주와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당군대를 막았다. 그렇죠. 그 정답은 기억리을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건국을 선포한 나라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볼까요? 우리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이 지났고 고구려의 옛 땅 지배하려고 해요. 당이. 그래서 유민들을 이주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당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자 어디서요? 동모산에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도록 노력하자. 여러분 이 나라 어디예요? 발해죠. 발해. 자 발해의 위치 어딘가요? 확인해 봅시다. 발해의 위치가 상경 여기 보이시죠? 해동성국 디귿입니다. 잘 아시죠?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1번. 삼국 통일 시기 여러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사람 보기 볼게요. 진호. 삼국 중 신라가 가장 멸망했어. 아니에요. 어쭈 백제가 가장 먼저 멸망을 했고요. 고구려는 수의 침략을 여러 차례 막아냈어. 그쵸? 수의 침략 여러 차례 막아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힘을 합쳐서? 아니에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했어요. 아니고요. 고구려는 당과 연합을 맺고 누구랑 신라와 당이 연합을 맺었잖아요. 아니고요. 백제는 강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넓히고 삼국을 통일했다. 백제가 아니라 신라가 통일한 거죠. 정답은 여기 2번입니다.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10번. 다음 수업 목표를 위한 학습 활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수업 목표 보여주세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자,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네요. 보기 한번 볼게요. 발해를 세운 인물의 출신, 여러분. 발해 누가 세웠어요? 고구려의 장수 대조영. 그쵸, 맞습니다. 일본과 주고받은 외교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해 왕이 뭐다? 고려왕, 고구려의 왕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온돌 양식, 우리 사진으로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죠? 온돌 양식을 통해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발해와 고구려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본다? 여러분,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발해가 건국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전쟁했다고 하니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5번. 고구려와 발해의 장식 기와, 영상 기억나시죠? 기와 모양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15번. 신라와 발해가 주변 나라들과 교류하였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봅시다. 자, 1번. 발해와 신라는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 아니요. 발해와 신라 교류했습니다. 자, 2번. 신라는 당을 멀리하고 일본과 교류했다. 아니에요. 당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당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3번. 신라는 바다를 통한 교류가 부족한 편이었다. 여러분, 장보고의 청해진 기억나시죠? 해상 교역로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자, 4번. 신라와 당은 사신, 유학생, 승려 등이 자주 왕래했다. 그쵸?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맞고요. 마지막 5번. 발해는 교역로가 발달하지 않아?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기 어려웠다. 아니죠? 발해 교역로 굉장히 발달해서 저기 중앙아시아까지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4번이네요. 자, 선생님의 궁금증은 싹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오늘 역사여행 같이 가는 친구 봅시다. 지우야, 정지우. 그래요. 준아 줄 서 있죠? 자, 좋습니다. 유광이 물 마시러 갔어요? 유광이 어디 갔어요? 그래요. 지금 사진 열심히 잘 찍고 있죠? 기록도 잘 하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너무 좋은 거 있죠? 참 좋아. 계속해서 여행합시다. 서술형 문제도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50쪽에 18번입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자, 여러분, 유민 기억나시나요? 유민은 나라를 잃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유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개념 탐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제, 나라를 잃은 백제 유민들과 고구려를 잃은 고구려 유민들은 어때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이 백제와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려고 합니다.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쉽지 않았다 그랬죠? 실패하게 됐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예시 답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서술형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20번입니다. 다음 경주 원성왕릉 석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표 안에서 봤던 경주 원성왕릉의 석상입니다. 자, 이 석상 한번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개념 탐구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눈썹도 굉장히 진하고요. 눈도 부리부리, 코도 굉장히 크고 여기 둘러쓴 거 이걸 통해서 서역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서역인의 모습이 석상에 나타나 있다는 것과 알 수 있는 사실 연결지어 볼까요? 자, 봅시다. 신라는 어디까지 교류를 했어요? 멀리 서역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도 잘 풀어보았죠? 여러분 그러면 정리 내용 깔끔하게 한번 해볼까요? 포인트입니다. 고구려 어때요? 방파제 역할을 했었고 수단과 한 전쟁들, 살수대첩, 안시성 싸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선덕여왕 신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불교 정책 실시하고 또 신라당 연합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신라 입장에서 당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도 삼국 통일을 한 과정, 신라의 전쟁들이 나와 있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신라의 발전, 문무왕이 한 일, 신문왕이 한 일 잘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 발해의 발전, 해동성국, 영토 확장한 내용들도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실게요. 자, 여러분 오늘 여행 재밌으셨나요?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못다한 이 신라와 발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벌써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